자, 120조. 저는 121쪽에 프로보기까지 했었죠. 네, 시작합니다. 자, 121쪽에 프로보기까지 전류의 자기작용 공부했었는데, 일단 이제 그 전선 주변에 자기장 발생한다. 쉽게 전선 야설 공부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전류 주변의 자기장 문제는 전부 다 합성 자기장의 문제야.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이걸 따져볼게. 자, 123쪽에 1번을 봐봐. 1번 풀었나요? 수능 1번. 안 풀었어요? 자, 수능 1번 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수능 1번 바로 작년 문제야. 여기가 이제 I0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I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입니다. 여기서 P점이라는 요 의미가 뭐냐면, 문제에서 합성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점, 이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한 대로 요 거래비가 몇 대 몇이 되는 위치야? 1대 3의 위치가 되는 곳에 합성 제로가 되는 거죠. 얘 요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잡으니까, 결국 요게 오른편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왼편은 올라오는데, 지금 전류의 세기가 1대 3이니까 합성자기장이 제로된다.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요게 둘의 자기장 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전류비라고 거래비만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야 돼. 그래서 전류비가 1대 3이니까 바로 거래비도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야.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A를 고정시켜 B를 플러스 X 방향으로 8m 이동시켜 정지. 대기를 얹어치고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세요. 여기다 이제 I0가 그대로 있고 요 3I0를 오른쪽으로 8m를 이동시켰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새로이 자기장의 세기가 제로가 되는 점이 있겠지. 그래서 원래 자기장이 들어갔던 P점하고 그 다음에 얘를 오른쪽 옮겨서 새로이 자기장 합성이 제로가 되는 지점 사이의 거리차. 그게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점을 Q라고 한다면 일단은 P 의미가 합성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점이야. 근데 요 Q라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합성자기장이 다시 제로가 된 지점은 또 몇 대 몇 되는 거야. 그대로 1대 3의 위치가 되겠죠? 여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제로가 되는 위치가 어디냐 했을 때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길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냥 뭘로 하다. 뭐 A나 X나 상관없어. A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요쪽 왼쪽 전선 A로부터 4분의 1의 위치가 있죠. 그죠? 또 새로이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지점도 요 전체 거리의 4분의 1배가 되는 위치에서 제로 될 것이야. 그대로 써주면 돼. 이걸 A라고 했으니까 A 중에 이쪽부터 4분의 1배. 그래서 4분의 1A 이렇게 되는 것이고 새로이 이제 자기장 제로된 점은 A와 8. 그러니까 A 더하기 8이 되죠. A 더하기 8에 얼마 되는 위치? 4분의 1이 되는 위치.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빼주면 그만이죠. 그렇죠?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니까 4분의 A 더하기 2가 되고 이거는 빼기 저 위에 거 4분의 1A.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냥 나오네. 몇 미터가 되겠어? 2m.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복잡한 수학 정계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단순한 거를 두 개를 합치는 것뿐이다 이거지. 문제 자체를. 자,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이고 또 합성자기장에 관한 문제가 124쪽에 3번. 자, 수능 3번인데 수능 3번은 이거는 저 뒤에 또 문제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똑같다기보다 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문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대체하고 밑에는 이제 4번 문제 옵니다. 4번 별표 치시고 이건 별표 두 개. 문제 구성을 잘 봐야 돼요. 수능 기출 문제는. 그림가는 길이와 단면적 같고 재질이 서로 다른 대기대기를 얹어쳐봐. 길이와 단면적 같고 재질이 서로 다른. 자, 일단 요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R은 로 S분의 L 수능 4번이다. 문제에서 길이와 단면적 같고 길이 같고 단면적 같고 재질이 서로 다른 이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재질이 다르니까 여기에 따라서 비저항에 따라서 저항값 이해가 되는 것이다. 여기 자체가. 원통형 금선막대 AB가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 회로 보니까 왼쪽에 A 전선이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B 전선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병렬해놨어. 그리고선 전지 연결돼 있고 전원형치 확인하니까 아래쪽 플러스고 위쪽 마이너스다 이거죠. 일단 두 개는 병렬이야.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저항과 관련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온도에 따른 뭐가 나왔어요? 비저항값 나왔죠? 우리 공부한 거 있죠? 온도 높아지면서 비저항값 변화 생긴다 이것이야. 그래서 초반부 0도에서는 비저항이 누가 더 커요? 0도에서는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비저항이 A가 더 크니까 저항값도 A가 더 큰 것이야. 그래서 그대로 그려져요. 여기다가 처음에는 이게 저항이 크고 얘가 저항이 작다. 그럼 흐르는 전류 세기도 요거는 작을 것이고 요건 어때? 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중간에 P점이라고 놓여있죠. 정중앙에. 요 P점은 과연 들어가겠느냐 나오겠느냐. 자, 쓱 잡으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전류가 세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야. 자, 그러면 일단 정중앙의 P점을 생각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거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올라오는 건데 거리는
똑같지만 전류가 더 세죠. 그러면 결국은 P점은 올라오는 자극이 더 세니까 결과는 올라오는 값이 될 것이야. 처음에는. 그런데 그래프도 보니까 후반부, 그러니까 뭐 100도씨쯤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저항이, B 저항이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저항값도 B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뭐 밑에 그대로 그리지 뭐. 후반부에는 B의 저항이 더 크니까 얘가 저항이 작고 얘가 저항이 크더라 이거죠. 이때 전류는 어디로 세게 흐르겠어요? 당연히 왼쪽으로 세게 흐르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세게 흐르고 이쪽은 약하게 흐르고. 그걸 쓱 잡으니까 요거 들어가는 거 오른편은. 그 다음에 이것도 쓱 잡으니까 요거야. 올라오는 거야. 근데 거리가 거리는 똑같은데 얘가 절 세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극이 세게 돼서 결과도 들어가는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기억법. T는 0도일 때 무슨 소리야? 전류 세기는 분명히 B에 더 셉니다. 니번 0도에서 P의 자기장 세기는 제로다. 무슨 소리? 올라오는 거죠. 디귿번 100도에서 P에서 자기장 방향은 종이면에 수지로 들어간다. 그래서 디귿번만 정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정답은 1번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4번 문제를 보더라도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았지만 문제 구성을 잘 보면 역시 R은 OS분의 1 저항의 특성 이거 관련시켰고 오음의 법칙 그 다음에 전기회로 거기다가 이제 합성자기장까지 통합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잘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5, 6번은 이제 힘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놔두고 뒷전형입니다. 126쪽에. 자, 1번은 이제 시적으로 맡기고, 자, 2번 문제, 2번 펴붙이고, 2번 같은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에 좀 많이 틀린 사람 나타날 것이야. 왜? 그림의 시각적 효과로 여러분들 현혹시키는 거죠. 시야를 막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뭔가 이쪽이 막 이렇게 커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작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여기서 혼동이 생긴다고요. 근데 문제를 또 그대로 잘 읽어나가되, 첫 번째 줄에 재질이 같은 되게 넣어치고 재질이 같대. 그 다음 동일한 전구 되게 동일한 전구도 밑줄.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원형전선의 반지름과 단면적은 A가 B보다 2배 크다. A가 B보다 2배다. 되게 넣어쳐. 원형전선의 반지름과 단면적은 A가 B보다 2배 크다. 반지름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게 ER이고 R이라는 뜻이야.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또 풀었던 어떤 그런 문제들에서 이 원형전선 단면적에 대한 이 반지름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면적 B이 따로 나왔죠. 원형전선의 반지름이 2대1이고 요 단면적 B는 직접 그냥 몇 대 몇이라는 문제 나왔어요. 2배 크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단면적 자체가 얘보다 지금 2배가 된 겁니다. 요 자체가. 그러면 역시 이제 무슨 얘기 나오는 거야? R은 로 S분의 1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재질 똑같다 그랬었지. 그러므로 비장 로가 똑같아요. 그 다음 이거 구문산수 아니야. 원주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2대 1 되겠지? 전선의 길이 요거 몇 대 몇이 되겠어요? 2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가 2대 1이 나온 것이고 단면적 2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저항값은 어떤 것이다? 둘이 같은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원형전선 반지름 요거의 그 저항값이나 이거의 저항값이나 둘이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에서 요 전구가 동일한 전구라 그랬어요. 요게. 그러니까 이때 이거의 저항이나 이거의 저항이 똑같은 거야. 물론 이거랑 같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R 써놓는다면 이렇게 같은 겁니다. 그래 놓고 전원장치 전압 확인해야 되죠. 제일 끝에 있네요. 전압은 같다. 되게 얹혀봐. 전압 같다. 자, V, 둘이 전압 똑같다 이거죠. 이제 문제 풀 준비는 다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 또 주의를 기울일 게 뭐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라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 그러니까 전기 회로에다가 어차피 자기장 얘기는 전류 흘러야 되기 때문에 전기 회로에다가 오음의 법칙이라든가 저항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접목을 시켜서 문제 항상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 문제를 만들 때 의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뭔가 느낌이 그걸 미치는 자를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하나 찾아내면 이게 아니라 둘의 저항 어떤 것이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체에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확인해보자, 이게. 기억법. 전구의 밝기는 누가 더 밝다 그랬는데, 야, 전압 똑같고, 두 전구의 저항 같으니까, 둘의 밝기 어떤 것이야? 둘의 밝기는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소비적 같다. 그래서 기억법 틀렸고, 니번 회로 전체론 전류. 야, 이거 라지 R, 라지 R. 전체 저항이 똑같으니까, 회로의 총전류도 어떻게 했어요, 둘이서? 똑같다 되겠지? 총전류는 둘이 똑같다. 니은도 틀렸네요. 뒷번. 원형 전체 저항체의 중심에서 원형전의 자기장은 나가 더 세다 그랬어요. 자, 중심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자, 원형 전류 중심의 자기장 세기 뭐예요? 중심의 자기장 세기는 뭐에 비례하고 전류 세기 비례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왜? 전선에서 중심이 얼만큼 가깝냐? 그것 따지는 거죠. 분명히 전류세는 둘이 어떤 거야? 저항 같으니까 전류세가 똑같다 되겠죠? 전류세 같습니다. 그런데 반지름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죠. 그러므로 자기장세기 몇 대 몇이다? 1대 2가 될 것이다. 만약 여기 자기장세기를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여기는 몇 B가 돼야 돼? 2B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D급번만 오케이. 3번만 정답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자 3번. 이건 직접 이건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전류세에 비례하고 가문의 수에 비례하는데 그냥 가문의 수가 아니죠. 어떤 가문의 수예요?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지. 그렇지. 그래서 L분의 N 여기 비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그대로 찾으면 됩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역시 또 전류에다 뭘로 태클 걸어놨어요. 오음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걸 태클 건 거지. 그지? 오음의 확인하니까 가번은 R분의 V 나번은 2R분의 2V. 즉 가와 나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똑같은 거예요. 자, 다번을 보니까 R분의 2V.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가 이게 2배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야. 이건 직접 맡기는 거고. 그 다음 4번 봅니다. 또 문제 풀어보지도 않고 여기서 또 풀고 있는 사람이 있어. 4번 봅니다. 4번 문제는 이 내용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요거부터 우리 아마 이거 초등학교 실험했을 거예요. 나치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리고 여기다 나치판을 놔두는데 나치판을 전선 아래 놓거나 전선 위편에 놓거나 이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치판에 놨다 쳐요. 이때 전류가 찡하고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전선의 아래편은 왼쪽 자기장이야, 오른쪽 자기장이야. 그렇지. 왼쪽 자기장. 그러니까 왼쪽의 자기장 요거 보니까 왼쪽 자기장인데 자침이 이렇게 가리키진 않아. 그지? 어떻게 가리키든 비스듬히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이유는 뭐냐? 이게 왜 아니냐? 모의된 자기장과 합성. 그렇지. 지구 자기장과 또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항상 이 실험을 할 때는 전선을 남과 북에다 먼저 일치시켜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는 자침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것이야. 북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구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위쪽 되도록 북쪽을 향하도록 하고 이제 전류가 찡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요 방향으로 전류한 자기장 이렇게 발생할 것이야. 이게 전류한 자기장이야. 그 합성 자기장은 또로로 디리리. 합성장 어디를 향해요? 이쪽에 향하겠지. 그래서 비스를 향해 되는 겁니다. 이때의 각도가 세라다. 이렇게 확인하는데 이 실험이 바로 뭘 보는 실험이냐면 바로 앙페르 법칙. 전류세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걸 확인하는 실험 중에 하나일 것이야. 왜냐하면 지금 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전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변저항이 있단 말이야. 가변저항을 조절해가지고 전류를 세게 해. 그럼 전류가 세지면은 그만큼 전류한 자기장이 세지겠지. 그럼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러니까 실험자로 나올 수 있어. 전류 몇 암페어, 몇 암페어, 몇 암페어. 혹은 저항이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오음역칙 계산하라 이거죠. 그래서 저항이 점점 작아진다면 각도는 커져 작아져. 커지겠죠. 왜? 저항이 작아진다면 전류가 어떻게 되니까 세지니까 요 전류한 자기장이 세지니까 각도가 점점 커질 것이야. 그렇죠? 이번에는 요거 전선을 갖다가 점점 이렇게 머리를 한단 말이야. 그럼 전선을 들어올려주면 전선선 아치바는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자기장 세기는 세지 약해져요. 약해지겠지? 그때는 오히려 각도가 어떻게 될까? 작아질 거 아니니.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자료를 이용해서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자체가. 그 다음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거냐면 봐봐. 이걸 세라로 온다면 이게 지구자기장, 이게 전류연 자기장이야. 삼각함수에 뭐에 해당할까 이거? 삼각함수의 탄젠트 값이죠. 그래서 탄젠세라는 지구자기장의 분의 전류의 자기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실험 장치를 여기다 딱 한목판에 꼽아놔. 여기다 꼽아놓은 것처럼 설치해. 그럼 요 지점에서 지구자기장세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실험 장치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전류에 한 자기장을 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B는 K, R분의 R. 이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고 각도를 재고 그럼 뭐가 나와요? 지구에 의한 자기장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야. 여기서 만약에 전류를 2배로 해요. 그럼 전류를 2배로 하면 요 각도도 2배 될까? 그건 아니야. 주의해. 전류를 2배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전류한 자기장이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되는 거죠. 이 값이 2배가 된다는 건 각도가 2배가 아니라 뭐가 2배가 되는 거야? 탄젠트 값 전체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주의하십시오. 각도가 2배 되는 게 아니라 전류를 2배 때는 탄젠트 값 자체가 2배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에서 뭐 이렇게 칸으로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자침이 1루 향하던 것이 뭐 1루 이렇게 향하더라. 자침이 이쪽 향하더라. 그러면 이때는 각도는 2배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2배 있다는 뜻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 자체 몇 배다? 2배다. 라고 읽을 수 있다 이거죠. 알겠죠? 자, 요런 실험인데 역시 4번 문제 역시 오음협칙 회로를 갖다가 확인해서 문제 푸는 거죠. 자, 봐. 일단 회로를 확인해 보니까 가번에 이제 9V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 1이 열려 있고 S2만 닫았을 때라고 세 번째 있었을 것이야. 그럼 현재 전류의 방향은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를 겁니다. 이때 나치파 자침은 어디 있어요? 전선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전선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저 나치파는 위쪽에 이렇게 있어. 흐르지 않다면 일로 향하겠지만 흐르니까 이렇게 잡아봐. 그래서 전선의 위편은 오른쪽 자기장이죠. 그래서 얘가 오른쪽 자기장, 그다음 지구 자기장.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북쪽과 동쪽 사이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야. 이 자체가. 자, 우리 뭐 문제 읽기 전에 만약에 스위치 S1을 딱 닫아버려. 거기 앞에서 이미 공부한 거죠. 전교회에서. S1을 닫아버리면 6옴이나 4옴은 어떻게 되는 거야? 3옴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은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는 거죠. 총절이 어떻게 됐어? 증가하겠죠. 그러므로 전류 증가하니까 전류엔 자기장 증가할 것이고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진다. 이렇게 되겠지. 요 정도 예상하고 내려가봐. 물어보는 게 세라보다 커지는 경우를 찾아 되게 언더스요. 세라보다 커지는 경우. 그러니까 세라보다 커지는 경우를 찾으란 얘기는 먼저 보기 읽기 전에 확인해 놓고 어떻게 하면 각도가 커지겠느냐. 요 관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전류가 세져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세지거나 그 저항을 작게 하거나 아니면 전원장 전압을 크게 해서 전류 세게 하거나 아니면 나침반을 더 들어 올려주면 오히려 멀어지죠? 그러니까 최대한 가깝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 거리 가까우면 세질 테니까. 자, 기억 봐. 6옴을 2옴으로 교체한다. 야, 그러면 6옴과 3옴에서 2옴과 3옴이 되니까 전체 저항, 합성저항 커져 작아져. 합성 작아지는 거죠. 이거 오음협칙에서 합성저항 계산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때 저항 교체한다 그랬으면 합성량 감소하니까 전류세기는 증가한다 이렇게 될 것이야. 자, 2번 9V를 12V 전압 높였죠. 그럼 전류 세질 것이야. 자, 니은도 오케이. S1을 닫는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회로 자체 총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 세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 이렇게 될 것이야. 자, 뒷자. 자, 128쪽에 5번. 자, 5번 문제는 수능 1번 문제하고 같은 형태죠. 똑같은 겁니다. 자, 5번 문제는 뭐라 했냐면 이쪽이 자, 이게 지금 A입니다. 그래서 3A야. 그 다음 이쪽이 B입니다. 이쪽으로 1A야. 아래쪽으로. 이때 A, B에 의한 합성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위치, 4개에 넣죠. 위치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위로 바꿀 때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는 위치. 이걸 위로 바꾸겠대. 그럼 일단 여기서 제로가 되는 위치를 찾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공부했었죠? 이거 뭔가 잘못 그렸네, 그림을. B는 아래쪽으로 전류를 그리는 거야. 그럼 A는 잡으면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잡죠? 가운데는 죽어도 깨나도 아니야. 했었지? 어디에 되겠어? 이쪽에 있는 날 했었지, 이거. 왜?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고 이거는 이쪽 올라오는 자기장인데 하나씩 따져보니까 가운데는 들어가. 안 돼. 여기 보니까 여기서 올라오지만 거리 가까운데 전류까지 세. 3A로. 얘는 거리가 멀어. 들어가는 거야. 하지만 먼데도 불구하고 전류도 약해. 그러니까 올라오는 자기장 매우 센 거죠, 이쪽은. 합성 자기장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죠, 제로된 위치는. 자, 이쪽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올라오고요. 그 다음 얘에 대해서 또 들어가죠. 대신 이거는 거리 가까운 대신에 전류 약하고 얘는 거리가 먼 대신에 전류 세고 여기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합성자항이 제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위치는 또 어떻게 찾는다고? 자연수에 같아야 되겠죠. 둘의 세기가. 전류의 비례하고 거리의 반비례합니다. 이랬으니까 전류비가 3대 1이에요. 이게 3대 1. 그럼 거리의 비 나오죠. 몇 대 몇 나와? 3대 1. 그래서 어떤 위치라 그랬어? 외분점의 위치죠. 3대 1이 되는 요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요 자체가. 현재 문제에서 몇 미터라 했어요, 사이를? 4미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는 몇 미터 되겠어? 2미터. 그렇지.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를 바꾼대. 방향을. 얘를 갖다 위쪽으로 바꾼대. 이렇게. 그럼 여기 A 변선, B 전선. 여기는 3A, 여기는 1A 했던 거잖아.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아. 분명히 들어가고 이거 올라오니까 여기 어딘가 제로 될 것이다. 위치는 3대 1이 되는 위치가 될 것이다. 자, 이거는 그래서 4m 중에 여기 몇 미터? 3m. 여기 몇 미터? 1m.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차가 몇 미터다?
3m 차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6번 문제. 6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성자기장에 관한 얘기인데 이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를 많이 푼다고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 있어야 어떤 문제를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아이템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전류, 원형전류 세 개잖아. 그냥 아무 상관 없이 세 개를 막 가, 나, 다라 하나씩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이런 직선전류가 있는 요 공간에 각각의 자기장을 먼저 구해놔. 그래놓고 거기다 원형전선만 덮이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일단 직선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을 먼저 구해놔. 그래놓고 나중에 원형전선 덮이면 돼요. 일단 거리는 모두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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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똑같은 것이야. 거리는 모두. 자, 요 점에서 자기장을 먼저 구하자. 이게. 이때 전류 세기는 똑같습니다. 그럼 먼저 저 세로 전류에 의해서 한번 구해보면 자, 세로 전류는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것이야.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세로 전류의 왼편은 올라오는 겁니다. 요거 올라오는 겁니다. 그다음 오른편은 들어가는 거야. 이번엔 가로 전류 따지는 거예요. 자, 가로 전류 따져보니까 이렇게 잡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딱 잡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럼 요 가로 전류의 위편은 올라와. 요 위편 올라와. 요거 아래편은 내려와. 여기 내려와. 일단 눈에 딱 띄죠? 여기는 어때요? 자기장이 똑같겠지? 거리 똑같고 전류 같으니까 제로. 끝. 이거야. 제로 없어. 여기 합성에서 제로. 됐죠? 왜 안 지워져 이거? 자, 제로 됐죠? 여기는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올라오는 거야. 이제 이거를 덮이면 되는 거거든. 자, 덮이는 거 원형전선 보자 이거. 원형전선 반경 R로 돼 있고 시계방향 전류야, 반시계방향 전류야. 시계방향에 반시계 원형도 봐봐. 시계방향이죠. 얘가 이렇게 저 흐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잡으니까 분명히 얘는 어떤 자기장이야?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갖다 덮여. 들어가. 똥꾼 3개. 제일 세네 여기가. 그죠? 자기장을 나가 제일 셀 것이야. 그 다음 나와 다가 어때? 같고. 가가 어때? 제일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이러고 답내지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니까 지금 자꾸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 건데, 공부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답냈다고 끝내지 말고, 정확하게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하세요. 여기 봐봐. 일단 답은 나왔지. 누가 제일 세다는 거. 여기는 결국은 합성자기장이 올라오는 것일까, 들어가는 것일까? 여기. 올라오는 거. 느낌이 그거야. 물리는 감으로 하면 틀려버려. 절대 그럴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러면 안 돼요. 느낌은 올라올 것 같아. 왜 이게 2개나 있다 이거지. 해봐야지. 해봐야 되는 거야. 이게 더 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꾸 익혀야 돼요. 치밀함을 익혀야 됩니다. 자, 해보자 얘기야. 먼저 요거 하나를 따져볼게요. 요거 하나. 자, 요거 하나는 전류에 한 자기장 세기 어떻게 되나요? 자기장 세기는 K, R분의 I, 직선전류 자기장 이거지. 근데 거리가 몇 R이야 이거? 2R로 돼 있죠? 2R분의 I입니다. 그런데 몇 개 있어 지금? 2개 있지? 여기 2배가 된단 말이야. 일단 이거야. 그 다음 요거 따져볼게요. 요거죠 요거. 그죠? 요 원형전류 중심의 자기장 세기는 K니? 상수가 같아요? 다르죠? 숫자 못 되면 어때? 일단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건 얼마였죠? 2 곱하기. 이건 얼마였죠? 28 곱하기. 그렇지. 그래서 R분의 I. 이거죠? 요 자체가. 이때 봐봐. 요거랑 더하는데 서로 방향 어떤 거야? 서로 방향이. 반대방이죠? K가 더 커요? K가 더 커요? K가 더 크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합성자기장은 들어가 올라와.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더 큰 값이니까. 해봐야 돼요, 뭐든지. 알겠죠? 이게 더 큰 값이야. 그 다음, 이제 여기서 하나 얘기해 줄게요. 뭐냐면, 만약 이제 뭐 합성자기장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쓰면 될 것이야. 저 가점의 합성자기장은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K- 빼기 K R분의 I. 뭐 이렇게 써주면 정확한 값이 되겠다. 됐죠? 문제 하나 더 맞는 거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자기장 상수 외우는 거라 써, 외우지 않는 거라 써.
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럼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값을 물어볼 때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우리 이거 알아야 되잖아. 누가 더 큰지를. 이 얘기를 하려면 이거는 문제에 다 주어지게 돼 있다. 평가 문제 같은 경우 수능 기출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 수능 기출 문제도 K-는 K는 이렇게 다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각종 문제집이나 사설 모의고사 이런 데서 가끔씩 아니라 거의 이런 상수를 외우게끔 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 좀 보인단 말이야. 그건 사설 모의사이기 때문에 사설 출판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과 방향을 일단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나도 안 써줬다 이거지. 하지만 내가 이걸 묻는 문제를 여기다 만들었다면 분명히 그때는 상수가 얼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알겠죠? 가르쳐 주면 그때는 할 말 없는 거야. 계산하라 이거니까. 알았지? 이거 주의해. 자, 그래서 이제 합성자기장에서 공부했었고, 다시 이제 메모하고 앞으로 갑니다. 121조 다시 돌아가. 자, 지금 우리가 뭐 공부했느냐? 뭘 공부했어요? 전선자석. 빨리 전선자석. 에브리바디 전선자석. 전선자석 공부한 거야. 전류주변 자기장 공부한 겁니다. 이제 자석과 자석끼리의 힘, 자기력. 이걸 알았죠? 자석과 자석은 초등 때 했어. 그 다음에 전선과 전선. 이거는 물리끼리 집중 다룰 거야. 물리 완화서 이제 뭐니? 자석과 전선을 갖다 놓는 거야. 이것도 바로 무슨力되는 거야? 자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 생각을 잘 담아야 되는 게 제목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제목의 뜻대로만 보면은 자기장 안에 전류가 들어가면 힘 받는다. 이 얘기인데 그게 다가 아니야. 자기장에 전류가 들어 힘 받는다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기존 자기장이 자석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 그 기존 자석과 전선 자석을 갖다 놓으면 서로 힘을 받는다. 이 얘기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자, 그 원리를 따져보면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요. 이때 여기에 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 전선이 전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제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전선 주변에 요렇게 잡게 되겠죠?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 요 전선의 위편은 이거 어때요? 자석이 서로 같은 방향이지? 자석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빽빽해질 거란 말이야. 여기 보니까 이쪽과 이쪽이야.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할 수 있겠지? 여기는 헐렁헐렁이죠? 자석 밀도가 위쪽은 빽빽, 밑에는 헐렁헐렁, 빽빽, 헐렁헐렁, 빽빽, 헐렁헐렁. 왜 고개를 피하고 그러니? 어디로 밀리겠어요? 아래쪽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전선 양편에 무슨 차가 생기는 거야? 자속 밀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 힘의 이름이 무슨 역이라고? 이 힘의 이름을 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빨리 자기력. 자기력의 뜻이 뭐라 그랬어? 자기력의 뜻. 자석끼리의 힘. 이거 얘기했었지? 천선자석, 막대자석 사이 자기장.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자석끼리 받는 자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자기력 동그랗잖아요. 그 제목에다가. 자기력이에요 이거. 원리는 전선 양편에 무슨 차가 생기는 거야? 자속 밀도 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얘를 갖다 이렇게 또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자기장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자기장 방향이야. 여기다가 이제 전류를 흘려주겠다 이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때 하던 방법대로 딱 잡아. 요 직선 전류죠? 쓱 잡아봐요. 그럼 요 주변을 이렇게 쓱 잡으면 요렇게 될 것이야. 그럼 요 전선은 오른편은 들어가죠. 전선 자석에 의해서. 요 전선은 왼편은 올라오죠. 그럼 오른편 어때요? 동그랗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빽빽해지지. 연 들어가고 올라오니까 빽빽 빽빽 어디로 밀려? 쓱. 그렇지. 쓱 하고 왼쪽으로 밀리죠. 이게 바로 무슨 역이다? 무슨 역? 자기력. 빨리 자기력. 이거예요. 이거 자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방향 찾는 법칙이 안 했었죠? 그 플레밍의 왼손가락질. 이거. 여기서 왼손가락질이란 말로 격화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써도 됐지. 맞잖아. 안 써도 구했잖아. 손쉽게 구했잖니. 근데 굳이 이걸 꼭 쓸 이유가 없단 말이야. 또 이거 안 쓰는 사람은 또 이거 쓰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방해 불편하다 이거야. 근데 불편한 이것도 해보면 매한가지입니다. 꼬이긴 마찬가지야. 일단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게 힘의 방해. F, B, I, F 힘 세다. 여학생들 넘버 원 힘 세다. F 힘의 방향이야. B
자기빔. 삐삐삐. 피카츄라지 빔. 죽여버렸다. 자기빔. 이게 자기빔이야. 자기빔. 오우, 찌리. 열받지? 전류 I. FBI. FBI. 빵빵빵. 저 왼손 들어봐요. 왼손 더 들어봐. 자, 왼손같이 딱 해봐. 그 다음에 참, 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난점이 있어요.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내용도 많이 없잖아.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 장애가 있어요. 학생들 중에. 하나는 정신적 장애가 있고 하나는 신체적 장애가 있어요. 일단 신체적 장애는 뭐냐면 이게 안 돼. 막 떨어요. 여기 근육이 남달라가지고 부들부들 떨어요. 있어 보면.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꽤 오래됐는데 남학생인데 이쪽에 하는 아직도 그 생생한데 한 5년쯤 됐나? 친구랑 같이 왔는데 이게 안 돼요. 그 잡아대면 띵 하고 돌아가. 그러니까 친구하고 장난치고 있어. 띵!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센가 봐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마디 좀 놀렸지 또 수업 중에. 재밌자고. 근데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얘가 삐졌을 때 하는 행동 있죠? 수업 다 끝났습니다. 팍! 하고 책가방 치면 촥 소리 할 때 있죠? 탁 튀어나가고 그냥 가버려. 그래서 내가 너무했나? 내 옆에 친구가 야 내가 너무했니? 좀 놀렸거든. 너무했니?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했어 그러더라고. 가만 생각하니까 한 시간 내내 놀렸거든 내가. 나머지는 즐거웠지만 좀 심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사과하려고 좀 일찍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강의하는 거야. 야 저번에 미안해서 딱 사과하려고 와 있어요. 미안했어 그랬더니 나 안 올 줄 알았거든. 그때 너무 얘가 나도 처음 다녔거든 학생한테. 그렇게 나한테 그 기분 노골적으로 표현할 줄 몰랐거든요. 좀 심하긴 했지만 짱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다시 왔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번에 미안해. 얼굴 자주 봐서 자주 만나면 이제 얼굴이 익혀지니까. 또 잘 웃었어요. 수업 중에. 그래서 좀 놀렸다. 미안하다. 재밌자 한 거다. 이해해라.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 고맙다. 근데 어때 좀 되니 하고 쓱 지나가면서 얘기했더니 된대. 그게 일주일에 될 수가 없거든. 이게 된대요. 그래서 그거 돼? 한번 해봐. 아 됐어요. 가보세요. 된다며 한번 해봐. 내가 꼭 사람 인간성이나 그걸 또 시켜요. 막 안 가라는 거야. 그래서 막 들어가지고 해봐. 했더니 왜 그래요? 그래서 해봐. 된다며. 꼭 좋을 때 끝내지 말이야. 얘가 저기요 아직은 이거 근데 아직 안 돼. 근데 저기요 돼요. 어떻게 해? 이건 아직 안 되지만요. 저는 이렇게 해요.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주일 내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열받은 거니? 이것도 스트레스 받은 거야. 만들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는 얼마나 극복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정신적 이거 또 안 쓰면 된다 그랬다 지금 하는 얘기가. 정신적 장애는 뭐냐면 이건 쉽게 약이 없어요. 뭐냐면 공간 능력 부족한 사람들 있죠. XY 평면가 잘 가는데 Z축 세우는 막 머리 쥐난 사람들 있죠. 특히 이제 이런 그림들 바로 풀어보기에서 그릴 건데 이렇게 전선도 했을 때 이제 그때 그 결과를 얘기할 때요. 서로 이렇게 힘받습니다. 그럼 꼭 질문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도 많이 들어오고 현장도 많이 와요. 꼭 질문 와요. 왜? 이거 얘기하면 질문 많이 온다니까. 왜? 선생님 이렇게 힘받는다는데 왜 각도가 이렇게 비스듬한가요? 이렇게 힘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 꽤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입체적 아트야. 전선 중에 나란히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면 무리들은 뭘로 보는 거냐? 그냥 보이는데 와 이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아니 그럼 여러분들 정육면체 그릴 때 각설탕한테 정육면체 그릴 때 이렇게 그리니?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지.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나란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알았죠? 가끔씩 나와야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입체적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거 쓸 필요 없다 그랬죠? FBI. 다들 들어봐. 일단 쓰는 방법 알아야 되니까. 들어봐. 항상 자기장부터 맞추세요. 삐비비 하고 똥침부터 팍 찔러. 삐비비 똥침 찌른 다음에 항상 삐부터 맞춰. 이걸 축을 해가지고 똥침을 중심으로 팍 드라이브샷 I로 위치로 올려. 팍 똥을 후어 파는 거야 그냥. 피똥 나오는 거야. 통쾌하잖아. 그러면서 어디를 힘 받아요? 왼쪽 힘 받죠? 그래서 왼쪽 힘 받는다. 방향 그거네. 그 다음 이게 이제 헷갈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쓰는데 사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 헷갈리는 건 이제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게 F 방향이야. 이 힘에 다 틀려 이제. 또 다시 외워야 돼. F 아프잖아. 아프잖아. F잖아. F잖아. 아프잖아. F잖아. 아프잖아. F잖아. F잖아. 아프잖아. 이게 아프잖아. F. 아프 F. 뿅 뿅뿅 뿅
역시 여기에 B야. 너 내일 진화할 거다, 이제. 여기 뿅. R, 눈가라. 다 들어봐. 그래서 뿅뿅뿅! 똥집 찔러요. R, 왼집 맞는다, 이거죠. 힘에만 찾는 겁니다, 그냥. 여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는 사람은 요거 하나 보고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든 다음에 이걸 쓰는 겁니다. 근데 말아, 방향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봐. 이거 들어봐. 삐삐삐 I 맞춰봐. 잘 나오네요. 이제 아프잖아 이거 들어봐. 삐삐삐 똥 찔렀지? 이제 이거 I 밑으로 내려봐. 팔 꼬이고 우두둑거리기는 마찬가지야 이것도. 결코 편한 방법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그림 하나 가지고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그림도 편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방향으로 해서 찾지 말고 원리를 공부해 놓고 난데없이 원리 공부하고 전부 다 이걸로 해요. 이걸로 한단 말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방향 찾기를 뭐 하래 이거? 즐겨찾기도 아니고 이거 뭐 하래 이거? 그러니까 원리대로 그대로 푸세요. 전선 양편에 자수밀도 차가 있는데 자수밀도가 빽빽한 쪽에서 헐렁헐렁한 쪽으로 쓱 밀린다 이거죠. 그 다음 또 꼭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왜? 자수밀도가 왜 빽빽한, 자 그렇죠. 눈 뜨세요. 아니야 이거는 지금 정전이 아니야. 저 친구가 그런 게 스위치가 아니라 살다 보면 굉장히 삶의 불가사의가 많아요. 이거는 순간의 불가사의야. 모든 사람이 지금 참 이게 희한한 일이야. 동시에 눈을 팍 감은 거야. 그리고 동시에 눈을 탁 뜬 거죠. 이제 앞으로는 절대 한꺼번에 눈 감으면 안 된다. 알겠죠? 인터넷도 동시에 눈 감은 거야 지금. 자 봅니다. 그래서 왜 이쪽이 자수밀도가 빽빽하고 헐렁헐렁하냐. 근데 왜 빽빽 헐렁헐렁한데 왜 빽빽한 데서 헐렁헐렁한 데 힘을 받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력이라는 청력과 인력 이런 힘들 자체가 결국 자수밀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수밀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에 센 자석이 있어. 여기 약한 자석이 있어. 여기 어떤 자석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자석은 얘한테 자기력 받고 얘한테 자기력 받겠죠? 누구한테 받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여기한테 받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죠? 마찬가지야. 요것도 하나의 자세를 생각하고 이것도 자세 생각하고 이것도 자세를 생각하란 말이야. 전선자석. 이쪽에 자수밀도가 세다는 얘기는 자수밀도가 더 빽빽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쪽에 센 자기장. 그러니까 센 자석, 약한 자석. 센 자석의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자수밀도의 차가 내는 거야. 알겠니? 명시하시 바라고. 자, 그래서 지금 자수밀도 차를 가지고 바로바로 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봐라. 이렇게만 절 눌렀다. 전부 다 이제 우리끼리 방법을 해. 우왕 하고 잡아봐. 바로 되면 이제 눈으로도 풀어. 우왕 하고 잡았어. 이렇게 되겠지. 요거 위쪽은 어때? 올라오죠. 요거 밑에 어떻게 내려가지? 빽빽 헐렁헐렁. 어디로 밀리겠어? 쓱 위로. 그래 끝. 이거란 말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요 방향 찾는 거 이거 함부로 시험 문제 못 내요. 수능 문제. 수능 문제 함부로 못 내. 왜 그런지 알겠죠? 만약에 이거 수능 문제 교수님이 출제 교수님이 뭔가 좀 이렇게 기발한 방향을 딱 찾아 만들었다. 그래서 시험 보다가 전부 다 앉아가지고 이지랄하죠. 응? 그러면은 지는 못 봐. 뒤에 있는 사람 다 봐. 공식적인 컨닝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어떻게 방에 딱 놨는데 전부 다 이거야. 앉아서 전부 다 이지랄하고 있어요. 방에 딱 이렇게 나가. 50명 전부 다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보니까. 통계도 내요. 30명은 이러고 있고 10명은 이러고 있고 또 10명은 이러고 있어. 아, 통계적으로 이게 정답이다. 다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방해 함부로 못 내죠. 근데 실제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못 나와요 함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왔어요. 그 딱 보고서 내가 창피한 거는 난 전혀 없었어. 이 방에 나왔을 때 안 나온다 얘기를 했잖아. 별로 안 나와. 이거 함부로 못 내. 이랬는데 나왔단 말이야. 그 문제 기출을 딱 보고서 그때 난 창피한 게 전혀 없었어요. 와, 진짜 이분들의 감동스러웠어. 이분들의 정말 이 대단한 이 창의력 대단한 거예요. 방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컨닝 못하게. 여기 책상이야. 책상이면 시험지야. 방향을 딱 찾아보면 어떻게 하냐면 시험지야. 이거 남들은 절대 보지 말아야 이거야. 자기만 보는 거야. 응? 누구한테 보여줄 일도 없는 방향으로 딱 나온 거란 말이야. 이런 문제 하나 있습니다. 뒤에 수능 기출 문제 중에. 뭐 요런 걸 제외하고는 방해 함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 자체가. 전부 다 꼬니까. 학교에서 공식으로 배운 거니까. 하지만 할 필요 없다는 거 얘기했어. 그 다음 이때 자기력 크기는 야 자석 두 개 놔둬. 센 자석과 약한 자석이 있어요. 아니 뭐 똑같은 자석 두 개 있다 치자. 하나의 자석 세죠.
그럼 서로 간의 자기력도 어떻게 되겠어요? 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은 바로 하나의 자석의 자기장 세지면 되겠죠. 요 자기장 셀수록. 그 다음 전류가 세면 그만큼 전선자석도 센 거죠. 그러므로 전류가 셀수록 전선자석 클수록 이겁니다. 또 둘에 포함된 길이 영역이 어떨수록 클수록. 그래서 F 이퀄 BIL이 바로 뭐다? 이제 여기에서 전선이 받는 힘이 될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란다. 빨리 자기력. 에브리웨 자기력. 여기서 하나 얘기할게. 그래, 이런 말굽차서 이렇게 있었어요. 응? 이렇게 있었어. 자석이. 이렇게.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이때 여기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줘. 자, 이 전선은 어디로 힘 받겠니? 잡아봐요. 방향 찾아봐. 보지만 말고. 어디로 힘 받아? 그렇지. 금방 나오죠? 이거 쓸 필요 없는 거야. N에서 S로 자기력선이 있어. 이런 자기력선이 있는 거야. 근데 요 전선 주변에 쓱 잡아보니까 이렇게 되죠. 전선의 위편은 나오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빽빽. 표정 따라하죠. 보기 안 좋다, 야. 얘는 어디로 밀려, 결국? 위로 밀린 거지. 그래서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 된다? 위쪽으로 힘 받는다, 이거죠. 됐죠? 이때 요 자석은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자석은 힘 받아, 안 받아? 이게 눈 뜨고 지니까 코베인 거예요. 그 뭐냐면 공부를 완전히 편협적으로 겉핥기로 암기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진도를. 이거 분명히 힘 받아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 자석하고 자석 두 개가 갖다 놨어. 응? 이때 받는 힘 무슨 얘기라 했어? 인력이든 청력이든 무슨 얘기야? 자기력이라 했지. 자기력이라 했어. 이때 얘가 좀 세, 자석이. 얘가 좀 약해, 자석이. 받는 힘 누가 더 커? 똑같지. Because of 경. 그렇죠. 거기선 잘 나와. 서로 간이면 그게 똑같이 받는 거야. 거긴 잘 돼. 왜? 그거는 반복적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공부할 때 자기장에 전류가 들어가면 힘 받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얘만 힘 받는 걸 단독적으로 생각한다고. 빨리 전선자석. 전선자석과 말굽자석 사이의 힘이기 때문에 뭐라 한다, 이거를. 자기력이라 그랬지. 이거는 요 말굽자석의 자기장색이야. 요거는 전선자석의 자기장색이랑 비례하는 값이야. L은 그 안에 포함되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힘 받아야 돼? 이 말굽자석 어디로 힘 받아? 말굽자석 어디로 힘 받아야 돼? 서로 끄는 거 아니야?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 받는 거나 다름이 없죠? 얘도 사실 힘 받아요. 근데 안 움직여. 왜? 영이 초수 미는 건 생각해봐. 영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 응? 결국 얘는 질량 크니까 쉽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뭐 여기 책상이 있으면 책상이 있으니까 안 움직인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힘의 크기는 똑같이 받고 있는 것이고 이 그림에 대한 오해, 오개념. 전선만 힘 받는 게 아니야. 이 전선 주변에 있는 요 기존의 기존 자석, 뭐 영구 자석, 말굽 자석이나 맞대 자석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힘을 서로 간에 받는 거야. Because of 경, 자기력 옆에다 경이라고 써놔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사소한 역학 문제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할 때 할 건데, 이런데 뭐 저울을 여놔요. 저울을 했을 때 자석의 무게만큼 더 나가냐 들라 이런 얘기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분명히 이 자세히 받는 힘이 아래로 또 향한단 말이야. 땡기는 힘 자체가. 알겠죠? 그럼 뭐 나중에 이제 문제를 확인할 때 그때 보는 거고 하고, 요거는 이제 일단 알아둬라. 서로 간에 반작용력 관계가 있는 것이다. 자기력이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지금 여기에 자기력선 자기장 방향과 이 전류의 방향이 몇 도각도예요? 자기장과 전류가 몇 도각도야? 90도 직각이죠? 근데 만약 90도 직각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이 없네.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 까만 게 전선 방향이야. 90도죠. 근데 이게 90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봐. 비스듬하단 말이야, 자기장에 대해서. 이때는 요 각, 이게 90이었는데, 이게 세라가 됐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기장에 대한 어떤 성분이 힘을 받는 거야? 바로 요 직각 성분이 받는 거지. 그럼 길이는 L이지만 실제로 힘을 받는 성분은 요 길이 L에 대해서 어느 성분만?
요거에 대한 직각인 요것만 힘 받는 거지. 이게 세라야. 그럼 L 곱하기 뭐 분의 뭐. 나도 보기 안 좋아. 빨리 대답해. L 곱하기 뭐 분의 뭐. 사인 세라 하면 되겠죠? 빗변문의 높이 해가지고 결국 L 곱하기 사인 세라의 의미가 여기 사인 세라 써 있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자기장에 대한 직각성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표시해놔라. 자기장에 대한 직각성분. 자기장에 대한 직각성분. 자기장에 대한 직각성분. 됐죠? 이걸 자기력이라 그래. 그 다음, 그 밑에 풀어보기를 보세요. 자, 풀어보기 보시면 전선 두 개가 나란히 있다, 이거. 이게 A전류고, 이게 B전류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B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찾으세요. 이런 얘기 했었죠. B전류 힘 받는다는 거. 주변에 뭐가 있을 때야? 주변에 뭐가 있어야 힘을 받아? 자기장이 있어야 되겠죠. B전류가 받는 힘이라는 게 무슨力을 얘기하는 거야? 설마 중력은 아니겠죠? 무슨 력? 자기력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B전류가 자기력을 받는다는 것은 B전류가 자기장 안에 있어야 되고 누가 맞는 자기장이 되겠니? A전선이 맞는 자기장이 되겠지. 그래서 A전선을 보니까 A전선 주변에 이렇게 잡아봐. 그럼 A 주변에 이렇게 자기장 만들어져. 그럼 이 전선의 오른편은 분명히 내려가는 자기장이죠. 그죠? 내려가는 자기장이야. 그럼 요 안에서 B는 어디를 힘 받을 거냐?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돼. 하지만 그냥 우리 하는 방법 있죠. 원리대로 그대로 하는 거. 쓱 잡아봐. 쓱. 자, 요 전선의 오른편은 내려가고 내려가. 빽. 여기는 올라가고 내려와. 빽. 어디로 힘 받아? 어디로? 말로 해, 말로. 이러지 말고 어디로 힘 받아? 왼쪽으로 힘 받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는다. 이게 자기력이야. 됐지? 자, 일단 답은 하나 나와. 기억이라고. 자, 답은 체크하고. 그 다음. 좀 연장해서 확장 생각한다. 그러면 A전선도 힘 받을 수 있죠. 왜? B전류의 왼편에다 뭐 만들어 놓으니까? 또 올라가는 자기장 분명 만들어 놓죠. B전선의 왼편은 분명 올라가는 자기장이야. 그 안에 A전류 그러면서 이런 노란 자기장이 주변에 만들어져 있죠. 그럼 보니까 됐네. 내려가 올라오고 헐렁헐렁. 여기 왼쪽 올라가고 빽. 바로 답 나오죠. 얘는 어디로 힘 받는 거야? 이쪽으로 이렇게 힘 받겠죠. 둘의 힘의 크기 어떻다? 같다. Because of 경.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한 전류가 돼 있으면 평행이동선은 일단 인력이다 이거야. 그 다음 반대 방향 전류일 때 뭐가 된다? 청력이다 이거죠. 오케이? 이때 만약에 이게 1A고 이게 3A야. 받는 힘 어느 전선이 더 힘을 크게 받아? 그치? 같지? Because of 경. 이거 하나가 바로 뭘로 보낸 거야? 자석이 되는 거란 말이야. 전선 자석.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앙페르의 실험이 바로 이제 이 장치였단 말이야. 이 장치라보다 앙페르라는 얘기가 이거야. 전선 나란 거 두 개 갖다 놨더니 서로 같은 말 할 때 인력이고 반대 말 할 때 청력이더라. 그럼 이거 하나가 바로 뭐다? 자석이다. 주변에 뭐 맞는다? 자기장 맞는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밝혀진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요거 주변의 자기장을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응? 전류 주변에 자기장을 얘기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다. 앙페르에서. 응? 그리고 이제 전선과 전선끼리도 자석해서 자기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 다음 경계는 분명 그어드립니다. 이런 평행한 전류끼리의 힘을 얘기하는 것은 물리2예요. 확실하게. 하지만 물리학 공부하시면서 요 전선이 힘받는다. 왜 힘받느냐? 주변 전선이 만들어놓은 자기장 속에서 힘받는다. 그런 건 얼마든지 물리학에서도 가능하고 아마 확인하게 될 거다. 문제 속에서도. 응? 명심해. 하지만 뭐 여기에 서로 간에 관계된 힘이라든가 뭐 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사고의 능력을 넓혀올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뒷자 넘겨봐. 이제 문제들인데 자, 바로 뒤에 이제 전자기력의 이용 파트가 있죠? 그래서 거기 전류계라든가 전압계라든가 전동기. 쉽게 얘기하면 이거 읽어보시고 전류계는 이거야. 자기장 안에 전류가 흘러. 그럼 뭘 받아? 힘 받겠지? 이때 전류가 세게 흘러봐. 받는 힘이 세니까 눈금이 더 많이 움직인다. 이게 회전력을 크게 발휘해서. 그게 바로 전류계와 전압계 원리야. 전동기란 것은 자기장이 있는데 그 그림 그대로 설명 써있으니까 봐봐. 자기장이 있는데 사각형 코나 전류를 흘려줘. 그러면 그 전류가 자기장 안에서 뭘 받겠어요? 힘을 받는 거죠. 그 한쪽 발 회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전동기, 모터 얘기하는 거다. 선풍기, 모터, 전동기. 전류로서 힘을 받는다. 운동에너지 발생한다 이거죠.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게 전동기의 원리가 되는 거고. 별표 쳐놓고 읽어봐. 그림. 그 다음 그 밑에 스피커로 봅니다. 스피커. 요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자, 스피커에는 전자기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스피커 소리가 나는 원리가 뭐냐. 일단 소리는 뭐의 진동이에요? 소리는 매질 입자의 진동이죠. 공기의 진동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피커 구조 이렇게 돼 있어. 자, 원통형의 어떤 자석이 이렇게 있대요. 기둥이 있어. 그래서 요 안쪽에 있는 거, 요게 이제 N극이다.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 이게 이제 S극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바깥쪽에 요게 S극이 되고 안에 기둥체는 N극이에요. 공간이 비어 있겠지? 여기가 이제 자기장이야. 여기다 이제 코일을 끼는 겁니다. 코일을 이렇게 껴요. 이 코일에 전기 신호 흘러요. 그러니까 음성 신호가 이제 되기 전에 전기 신호가 스피커로 들어가는 거야. 앰프를 통해서. 뭐 얘기하면 이거죠. 여기서 이 음성 신호가 전기 신호로 가서 앰프에서 증폭시키고, 자, 증폭된 전기 신호가 스피커로 가는 겁니다. 이때 전기 신호 방향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이쪽 방향 생각하고 이걸 쑥 하고 끼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진동판 연결되어 있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스피커 이제 날개 부분, 소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쑥 꼈다 생각해봐. 그럼 자기장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죠? 뭘 받겠어요? 힘을 받겠지? 이 단면을 딱 잘라줘 다시 그려볼게요. 응? 단면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무슨 극이 되고 N극이라는 거고 여기 무슨 극? S극이라는 거야. 그러면 N에서 S극으로 뭐가 발생이 돼 있어? 자기장 이렇게 발생하죠. 이렇게. 이때 코일 가마 꼈으니까 코일이 걸칠 거 아니냐 이게. 그림상.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요 윗부분은 전류가 분명히 어때요? 들어가는 전류 방향이지. 전류 방향이야. 아래쪽은 올라오는 거죠. 전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디를 받을 것이냐.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거 한번 써보자. BBB I 어디를 받아? 오른쪽 받지? 그래. 오른쪽 받는 거야. 만약 이걸 쓰고 싶으면 B 요거 뿅 요거 맞추고 여기 I죠? 팔꼬이는 아주 더러운 경우야.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만의 방법으로 쓱 잡아 그냥. 자, 이 직선절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요상 직선이니까 요렇게 잡아줘. 됐지? 그러면 요거의 오른편은 내려가고 기존에는 올라가니까 어디가 헐렁해? 오른쪽이 헐렁하지? 응? 이거다 이거죠. 됐지? 이때 얘는 어느 쪽으로 힘 받겠니? 얘는 어느 쪽에 힘 받아? 오른쪽 똑같아요. 여기 실수하지 마. 반대니까 이쪽?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어. 기존에는 항상 어떤 자기장 딱 놓아놓고 전류가 반대면 반대면 반대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는 전류가 반대면 모두 반대가 돼 있어. 자기장 방향도 반대가 돼 있지. 그러면 둘 다 반대면 어떻다? 똑같다 되는 것이야. 됐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얘가 힘을 이렇게 받아. 전기 신호가 이렇게만 되는 거 없어요. 전기 신호는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크기도 바뀔 것이고. 이렇게 졸릴 때는 이렇게 맞고 이렇게 졸릴 때는 힘을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때리는 거야. 진동판을. 응? 전기가 계속 바뀌면서 전기 신호가 힘의 방향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진동판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공기 압력 변화 생기겠죠. 밀도 변화 생기겠죠. 그러면서 공기의 이러한 밀도 변화, 압력 변화에서 소리가 이제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피커를 띄워보면 앞에 그물 같은 거 있잖아. 그물 딱 띄면 어때요? 동그란 거 본 적 있지 않은 거. 까만 종이로 돼 있을 거야. 종이 들썩거리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있지? 바로 이게 뭐예요? 전기 신호가 되면서 막 때리니까 공기에 진동이 생기면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소리의 높낮이는 뭘로 얘기하는 거야? 진동수가 얘기하죠. 진동수가 크면 높은 음이고 진동 작으면 낮은 음이야. 따다다다다다 1초에 떠오르는 수를 진동수라 그래. 보통은 남자는 뭐 300Hz 정도인가 여자는 5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가 많기 때문에 여자는 이제 톤이 높은 겁니다. 이 자체가. 이때 얘가 자주 바뀌어. 진동수가 커. 주기가 짧아. 그러면 그만큼 진동수 크게 때리니까 소리는 고음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 다음 우리 저번에 볼륨 장치 공부했었을 거야. 가변 저항기 수동기 주문을 이용해서. 돌리면 소리가 커지는 것은 전류가 세지기 때문이죠. 왜 전류 세지면 소리가 세지냐. 돌리면서 저항을 작게 전류를 세게. 흐르는 전류가 세죠. 세진다는 것은 한 번 때리는 힘 자체가 어때? 크지. 힘 자체 크니까 자기력도 어때요? 크게 나타나겠죠. 말이 거꾸로 했구나.
전류가 세지니까 자기력 세지면서 그만큼 진폭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그래서 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즉 이런 스피커도 전자기력, 자기력을 이용 원리다. 전자기력, 자기력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피커 설명했고 오른쪽에 2번 별 펼쳐봐요. 바로 작년 수능 문제죠. 이건 직접 맡기는데 지금까지 이런 형태는 많이 풀었거든. 지금 보니까 분명 오음식입니다. 야 이거 12옴, R 또 있지. 이거를 빼먹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이제 혼동이 생긴단 말이야. 응? 몇 옴 있어요 그 밑에? 4옴 있죠. 동만치라. 이거 모르고 문제 풀다가 빠진다고요. 일부러 이렇게 꺾어놓는 거야. 일부러. 앞에서 이런 회로 봤지? 봤죠? 그 전력할 때 왜 밑으로 꺾어놓는다 그랬어요? 틀린 사람 찾아내려고요. 여러분 디귿보 문항에 2배라는 그 숫자가 뭐 때문에 나타난 거냐면 요 4음을 못 보는 자들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고 이거 직병 혼합이지. 그러면 12옴하고 라지알 더다랗게 동방천하. 12와 라지알 거다랗게 동방천하. 자, 그래서 이때 전류량 나오니까 받는 힘에만 나올 것이고 전류의 세이가 나오니까 힘의 비도 나오겠죠.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뒷장. 자, 5번 별 펼치고 그 다음에 6번 별 펼치고 뒷장에 몇 번 남았니? 전부 다 이제 자기력 문제야. 7번 별 2개 8번 별 2개 뒷장에 9번 별표 2개.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이거 풀어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전자유도 문제 남겨놓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전자유도 들어가는데 잠시 쉬었다 합시다. 네.